안녕하세요. 오늘부터 10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혼이라는 광풍 속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을 담당할 유효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이혼이나 별거를 하고 계시는 부모님이나 혹은 그런 가정의 자녀들을 돕고자 하시는 분들께서 그들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상한 마음을 헤아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에 대해 연구해 보는 것입니다. 순서는 1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2과 모든 가정의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3과 화남. 4과 화난 것이 슬픔으로. 5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6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7과 부모님의 재정 관리에 협조하기. 8과 부모님의 문제이지 우리 잘못이 아니야. 9과 부모님을 용서하기. 제10과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사랑 전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곧 우리의 미래인 것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8가 우리 잘못 아닌 부모님의 문제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이제 이 이혼이라는 강풍 속의 자녀들 요게 10과까지 있는데 다음 주 9과 부모님 용서하기, 10과 부모님께 사랑 전하기 하면 다 끝이네요. 열심히 들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바르게 커야 우리의 미래가 밝아지는 거니까요. 자, 오늘은요. 그러니까 이 과에서 전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자녀들에게 결코 부모님의 이혼이 너네들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부모 사이의 문제에서 생겨난 것을 알게 하는 거라는 거죠. 네, 아이들이 부모가 헤어졌기 때문에 슬퍼지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기 때문에 아니면 자기 동생 때문에 형 때문에 누나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애들한테 너무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얘기해서 바르게 깨닫게 알도록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너희들을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라도 너를 이 세상에 있게 한 부모님에 대한 이 사랑과 존중은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자, 늘 하듯이 스토리타임. 자녀들의 그 심리 상태를 이해하기 위한 스토리타임 읽어드릴게요. 자, 이제 스펠링 시험지 거둘 시간이에요. 지미의 선생님이 말했을 때 지미는 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이미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점수가 안 좋을 거야. 매번 금요일이면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리고 아빠가 데리러 올 때면 항상 어떻게 봤냐고 물어보지. 나는 정말 이 스펠링 싫어.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미가요, 알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엄마 아빠가 지미 때문에 이혼했다는 거죠. 그건 지미의 잘못이었어요. 지미 아빠는 술을 많이 마셨고 늘 취해 있었어요. 아빠의 술에 취한 모습을 보는 거는 참 안 좋았어요. 방과 후 학교로 가면서 지미는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있어봐. 매주 금요일이면 내가 스펠링 시험 치는 날이고 항상 좋은 성적을 못 받고 또 아빠는 매주 금요일이면 술을 마시고 맞아 그거였어. 스펠링 테스트 때문이야. 확실하다고 지미는 생각했어요. 열심히 스펠링 시험 준비를 더 하든지 아니면 시험 안 봐도 되는 어떤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열심히 준비했고 또 집에서 엄마가 매번 예비 테스트를 할 때면 다 스펠링을 외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 가서 아빠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하면 시험을 완전히 망쳐버리곤 했어요. 아빠는 지미의 동생 저스틴과 지미를 금요일이면 학교로 와서 데리고 가가지고 아빠 집으로 갔는데요. 가끔 아빠는요, 금요일인 걸 잊어먹어요. 그럴 때면 지미와 동생은 학교 사무실에서 그냥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아빠가 오지 않을 때는 정말 실망스러웠지요. 아빠는요, 참 재밌는 사람이었어요. 아빠가 술을 마시지 않을 때까지는요. 지미는 많이 슬퍼졌어요. 근데요, 동생은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이혼했다는 걸 알기 때문인지 왜 저렇게 정신없이 구는지 모르겠어요. 화도 많이 내고요. 지미의 친한 친구 데이빗의 부모님도요, 이혼했는데 그 친구는 그 엄마 아빠의 그런 사실에 대해 별로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았어요. 어떻게 데이빗은 그럴 수 있지? 근데 어떻게 그 부모님이 이혼한 게 데이빗 잘못이 아닐까? 다음에 만나면 내가 꼭 물어봐야지. 지미에겐 큰 부담이었는데 데이빗한테는 그렇지 않대요. 지미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정말 사는 게 힘든 것이구나. 지미가 저스틴을 봤을 때 금방 동생이 화난 것을 알았어요. 이제 곧 저스틴은 이 조절이 안 돼가지고 막 의자를 주워 던지고 할 테니까요. 아빠가 와서 우리를 데리러 오지 않으면 오늘 저녁은 오늘 더 굉장하겠어요. 지미는 날아다니는 의자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엄마 좀 어떻게 하세요? 엄마는 저스틴을 안정시키고 의자를 바로 세우고 바닥 청소를 하게 했어요. 아빠가 오시기 전에 청소가 끝나기를 바랬어요. 조금 후에 아빠의 트럭이 집 앞으로 오는 게 보였어요. 지미를 보자 아빠가 한 첫 번째 소리는 지미야 오늘 너의 스펠링 시험은 어떻게 됐어? 오늘 점수 매기지 않았어요. 지미는 이렇게 해서 시간을 좀 버는 것을 알았어요. 아빠가 그 시험에 대해서 모르면 이번 주말은 좀 부드럽게 넘어가거든요. 지미는 아빠에게 거짓말하는 거 싫었지만 달리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엄마가 뭐라고 하기 전에 얼른 가방을 서둘러 챙겼어요.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바닥을 보면서 낮은 소리로 말하며 문 쪽으로 달렸어요. 지미는요, 이렇게 두 집을 왔다 갔다 하는 거 아주 싫어했어요. 항상 뭔가를 두고 오곤 했거든요. 아빠 집에 지난주에는 과학 숙제를 두고 왔어요. 주말에 벌레들을 잡아가지고 판에 붙여야 했는데요. 또 엄마 집으로 왔을 때는요, 그의 좋아하는 자켓을 두고 온 걸 알았어요. 그래도 다행히 다른 자켓이 있으니 학교 갈 때 그걸 입으면 되지만요. 갔다 왔다 갔다 언제 끝나는 거지? 하면서 내겐 집이라고 부를 만한 장소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네. 그때 그의 친구 데이빗이 생각나서 진짜로 이번에 데이빗을 보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봐야겠어. 가만히 있어봐. 학교 상담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더라? 아, 맞아. 적응의 시간. Transition period? 그래, 전이 기간이라고 하셨어. 맞아. 그거야. 이렇게 바뀌어지는데 적응하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지. 알긴 아는데 정말 힘들다. 다음날 아침에 학교에서 데이빗을 만나면 물어볼 걸 생각했어요. 야, 데이빗 친구야. 지미가 데이빗의 팔을 치며 말했어요. 데이빗은 지미가 질문하려는 것을 알았어요. 지미의 부모님이 이혼하면서부터 질문이 많아졌거든요. 데이빗은 자기가 친구를 도와줄 수 있는 게 기뻤어요. 데이빗의 부모님이 이혼했을 때 그는 엄마와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했고 따라서 새로운 학교로 전학해야 했거든요. 그는 새 학교에서 외로웠던 기분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짐이 도와주는 거를 아주 기뻐했어요. 도와주고 싶었어요. 처음에 정말 데이빗이 이 새 학교에 왔을 때 화가 많이 나 있었거든요. 그때 상담 선생님은 데이빗에게
네가 계속 그렇게 아파할 건지, hurtful이라고 하죠, 영어로. 할 건지, 아니면 남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helpful 하면서 너가 그를 통해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건지 너의 선택에 달렸다고 그렇게 말하시면서 helpful person, 남을 도와줘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배운 걸로 데이빗은 지미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맞아, 그때 참 벌써 오래전 얘기야, 그때 참 괴로웠지 하면서 데이빗은 머리를 막 흔들었어요. 자, 데이빗은 지미를 보면서 친구 지미야, 내가 널 위해 뭘 해주길 원해? 데이빗은 팔로 지미의 어깨를 꽉 감싸면서 조르는 것처럼 하며 두 소녀는 막 웃었어요. 데이빗아, 너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늘 행복하냐고. 지미가 물었을 때, 그거? 난 어린이니까 좋아. 난 어린이거든. 애들이야. 나는 애들 일 하는 게 좋아한다고. 마음 가볍게 먹어. 아니야, 넌 이해 못해. 아빠는 술을 자꾸 마시고 또 화를 내고, 암만 해도 나는 우리 부모가 이혼한 것은 내 잘못인 것 같아. 아빠는 내가 스펠링 시험 점수가 안 좋아서 더 마시는 것 같아. 지미의 말이 떨리면서 나왔어요. 데이빗은 코로 숨을 깊게 쉬고 입으로 내뱉으면서 이렇게 긴장을 풀면서, 지미야, 지금 엄마 아빠에 대해서 넌 말했잖아? 그건 어른들 문제야. 이혼은 어른들 문제라고. 나도 너같이 느꼈었어. 하지만 상담 선생님을 만나고부터 그건 어른들 문제고 우리 애들에겐 애들의 문제가 있는 거라고 하셨어. 나도 우리 부모가 이혼하길 원하지 않았어. 하지만 늘 싸우셨는데 집에 막 이렇게 불안하고 긴장이 가득 있었단다. 그런데 두 분이 서로 헤어진 후에는 훨씬 안정된 느낌이야. 그리고 난 말이야, 네가 스펠링 시험 점수가 안 좋은 이유는 너의 아빠가 화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 자, 내가 하는 거 해봐라. 내가 긴장될 때면 깊은 숨을 코로 쉬고, 그리고 참을 만큼 참은 후에 입으로 내뱉는 거야. 이렇게 말이야. 그러면서 긴장을 풀어. 데이빗은 어떻게 하는지 보여줬어요. 네가 긴장했을 때 말이야, 너의 뇌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 우리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 너가 긴장하면 너의 뇌가 움직이질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잖아. 데이빗은 계속하게 말했어요. 자, 어른들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우리 애들은 우리들 문제를 풀어야 돼. 지금처럼 말이야. 지금 네가 나의 문제라고. 네가 골치라고. 데이빗은 지미의 축구공을 잡아채고는 달리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 어린이의 기쁨을 찾자고. 지미는 그날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데이빗이 말한 거에 대해 곰곰 생각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 그가 스펠링 시험에 대해 말한 게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부모님의 이혼에 대한 생각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건 누군가의 잘못이어야 하는데, 아마 동생 저스틴의 잘못일까? 맞아. 동생은 생전 방을 치우지 않아가지고 엄마가 매번 짜증을 냈고, 아빠는 그게 너무 보기 싫어서 나가기로 마음먹은 거야. 그렇다면 맞아, 저스틴 책임인 거야. 지미의 잘못이 아니고 동생 저스틴의 잘못이야. 이제 됐어. 지미는 잠이 들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 지미가 일어났을 때 별로 행복하지 않았어요. 더 혼란된 것이 느껴지고, 데이빗이 이혼은 어른들 문제라 했고 동생은 그냥 어른애니 그냥 저스틴의 문제가 아닌 것이 분명했고, 혼자 풀어가기에는 너무 복잡했어요. 지미는 한 주 내내 걱정했어요.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내 잘못. 아니, 내 잘못 아니고, 이거 어른들 문제고, 어린이 문제 아니고,
동생은 뛰어놀아야 되는 어린애니까 절대로 동생 잘못은 아닌 것 같고 정말 생각이 제대로 안 되었고요.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딴 생각한다고 꾸지람까지 들어야 했어요. 그런데 어느덧 금요일이 돌아왔어요. 그 소리는 그 지긋지긋한 스펠링 시험 시간이 돌아왔다고요. 지민은 소리를 지르며 교실 바깥으로, 학교 바깥으로, 동네를 벗어나서, 세계를 벗어나서 막 뛰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눈을 감았을 때 그는 숨을 막 거칠게 쉬면서 그의 몸은 막 긴장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눈을 감은 채 코로 깊게 숨을 쉬고 또 참을 만큼 참다가 입으로 숨을 이렇게 데이빗이 보여준 것처럼 내뱉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어깨의 긴장이 좀 풀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이거 괜찮네. 다시 한번 해봐야지. 혼자 중얼거리면서 데이빗을 봤을 때 데이빗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너는 할 수 있어 하고 입모양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지민은요 저녁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바깥으로 나가서 아빠가 오는 것을 기다리다가 아빠 나 스펠링 시험 B 받았어요. 이거 봐요. 엄마의 아빠가 이혼한 거에 대해서 내가 염려하다가 내 잘못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친구 데이빗이 나에게 설명해 줬어요. 그랬더니요 내가 B를 받았다고요. 자랑스럽게 아주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아빠한테 얘기했어요. 아빠가 지미가 말하는 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마치 누가 자기 머리를 이렇게 세게 친 것처럼 깜짝 놀라면서 지미야 네가 뭐라고 말했지? 이혼에 대해서 말이야. 지미는 다시 설명했어요. 아빠는요 눈에 눈물이 글썽해지면서 지미야 나는 네가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거 전혀 몰랐구나. 아빠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너도 아니고 저스틴도 아니고 내가 아빠가 제대로 마음을 못 잡아서 그랬던 거야. 뭔가 안 그래도 요 사이에 이 아빠가 버릇을 못 고쳐서 무슨 이런 학교에 가나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겠구나 생각하는 중이었단다. 네가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거나 네가 더 어른 같구나. 자 이제 아빠는 점차 어른처럼 되도록 할 거고 너는 다시 어린애가 돼야 되는 거야. 지미는 얼굴에 미소를 띄었는데 그 미소가 가슴으로까지 퍼지는 것 같이 느꼈어요. 그는 자랑스럽게 느껴지면서 진짜 다시 어린애가 다시 되기를 원했어요. 자, 질문 시간입니다. 지미가 천천히 숨 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어깨의 긴장을 푸는 것이 그의 시험을 잘 보는 것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했죠.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었다 그러죠? 이게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하고 다시 나누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긴장을 풀어야지 우리가 이렇게 긴장하고 어떤 걱정하면 이 뇌의 기능이 딱 스탑한다고 그러죠. 네.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헤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더 불안해지고 아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옛날에 이렇게 어린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이렇게 무서우면 시어머니를 보면 더 깜짝 놀라서 손에 들고 있는 그릇을 땅에 놔서 깨지면 더 혼나고 그랬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람이 이렇게 뇌가 셧다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우리 미국에 와서 이민 생활하는 분들 이해할 거예요. 영어가 그럭저럭 돼요. 우리보다 조금 못하는 사람들하고는요. 그런데 이제 막 이 오리지널 화이트가 와가지고 따르르 하면은 알던 것도 다 잊어먹어요. 그게 이 언어학에서 얘기하는 게요. 이 뇌가 그 랭귀지 파트의 뇌가 이렇게 완전히 셧다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렇게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 어린애들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또 우리 이혼하셨던 분들을 담당해야 되는 사역자분들도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불안한 마음 이런 게서 벗어나도록 가장 간단한 방법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렇게 우리 동양의학에서도 이 쉼호흡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요. 이거 어린이 시간이지만 우리 어린들한테도 굉장히 도움되는 거니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이렇게 10번을 세면서 입은 닫은 채로 코로 숨을 세요. 그런 다음에 한 10번 정도를 그걸 이렇게 홀드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코로 숨을 이렇게 쉬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몸통에 이렇게 좋은 가스로 가득 찬 거예요. 에어로. 그런 다음에 입으로, 이는 코는 닫고 입을 벌려가지고 입으로 10번을 세면서 천천히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기에도 굉장히 좋고 내 정신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그러죠. 그렇게 하면 긴장 풀리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하시고요. 자, 2번 문제입니다. 지미의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데이빗은 무엇을 했을까요? 네, 이런 거를 가르쳐 줬고 데이빗이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자기가 아팠던 경험을 가지고 같은 경험의 친구를 도와주려고 노력하지요. 네? 이런 것처럼 우리 어른들도 이런 우리 아픔의 상처가 있었으면 그걸 가지고 끝이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그런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을 돕는 거. 우리가 애들을 통해서 어른이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영어로 helpful 이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계속 스스로를 막 자학하고 나 때문에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아픔을 오히려 반대로 나랑 상처가 비슷한 사람을 찾아서 도와줄 것인가 여기에 훨씬 치유의 속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녀들은 이렇게 단순히 네 책임 아니고 엄마 아빠 문제가 아니고 엄마 아빠의 문제라고 말해주는 것 자체로 이런 이 책 속의 지미처럼 큰 위로를 간단한 거잖아요. 그걸로 애들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자녀들이 이런 마음 말고도 여러 가지 마음을 갖는 것에 이제 이 치유의 과정을 거쳐야 할 때 예민하게 반응해 주면서 그들의 생각에 동감해 주는 척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부모들 문제라고 말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짚어갈 거는요. 여기 지미의 아빠 경우는 그 자리에서 아빠가 잘못했구나. 아주 문제가 곧 해결될 듯한 그런 과정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마귀의 권세에 꽉 잡혀 있는 가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많아요. 그럴 경우 자녀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케이스가 있다고요. 무슨 소린지 알죠? 이 제정신이 아니 돼가지고 자녀 학대를 한다든지 자녀를 버려둔다든지 미국의 경우 이런 경우 너무 많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 이거를 아시는 분은 이거를 그 기관에다가 그러니까 경찰 같은 데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 무슨 소린지 아시죠? 자녀들을 술버릇이든지 마약이라든지 이런 버릇으로 인해서 자녀를 학대하거나 버려두는 경우를 아시게 되면 그건 보고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도울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거니까요. 자, 다음으로 이제 자녀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해주실 때 그냥 여러분이 달리 아는 거 많겠지만 제가 선택한 건 이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 그 탕자 이야기라고 그러죠. 자, 애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 있었어.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줄 몫을 먼저 주세요. 이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착한 아버지셨던 것 같아요. 챙겨 주었을 때 아들은 며칠 후 떠나버렸어요. 집을 떠났어요. 그래서 아주 방탕하게 아주 험하게 살다가 다 날려버렸어요. 그런데 그 지방에 흉년이 들면서 먹을 게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돼지를 치게 됐을 때 그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는 게 있나 봐요.
그걸 먹으려 했으나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을 때 제정신이 들면서 아버지 집으로 가면 품꾼들도 남아도는데 하며 아버지 집으로 가서 아버지, 저는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어요. 나를요, 여기 일꾼으로 써주세요. 그랬어요. 그랬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썼어요? 아들이 벌써 동네로 오는 거 보고 뛰어오셔가지고 벌써 네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무슨 얘기냐. 나는 너를 위해 큰 잔치를 베풀겠다. 이러신다는 얘기 다 아시지요. 자, 이 얘기를 어린이들에게 얘기해 주시면서 애들하고 한번 이런 디스커션 얘기를 해보세요. 자, 왜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런 잔치를 베풀었을까? 그럼 애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 글쎄 여러분들은 그게 가족이야. 그만큼 가족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연결됐고 그만큼 부모님은 지금 이혼하시면서 정신이 없고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너네들한테 사랑을 좀 덜 주시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얼마나 이 이야기 속의 아버지처럼 그런 아들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신단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자, 2번으로 가서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그럼 너네 가정에서 네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사랑을 더 베풀어야 될 것 같은 사람이 누구니?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애들이 더 어떤 때는 어른 같거든요. 글쎄요, 우리 엄마 같아요. 우리 엄마는 글쎄 어떤 때는 우리 저녁도 안 차려주고 뭐 이렇게 바깥으로 막 데이트 같은 거 나가세요. 뭐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경우죠. 그래서 엄마가 어떤 때 너무 미워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한번 너가 엄마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엄마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면 엄마가 딱 미안하다 할 시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해 보시고요. 자, 세 번째 질문 할게. 이 이야기 속의 아버지에게서 넌 무엇을 배울 수 있었어? 이렇게 하면 애들은 글쎄요, 아빠가 좋은 것 같아요. 뭐 우리 아빠랑 많이 달라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는 가족을 끝없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단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참 어려운 문제고 우리 어른들로서 참 부끄러운 문제지요. 그런데 어떤 때 정말 애들이 더 의젓해요. 자, 그래서 애들에게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해 줄 것은 이 과의 마지막으로 너의 부모가 이혼하셨다 하더라도 계속 너를 이 세상에 있게 한 너의 부모이며 그들 서로가 엄마 아빠 서로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사랑한 너네들이 이혼의 과정이 너네들은 잘 모르지만 엄마 아빠도 서로 살다가 다른 집에 살아야 됨으로 해서 할 일들이 많거든. 그런 문제 때문에 너네들한테 사랑한다 예뻐한다 그런 소리 못하더라도 너네들이 엄마 아빠 그 전이 기간 트랜지션 피리어드 동안에는 좀 참을성 있게 기다려봐. 그리고 또 하여튼 너네들이 느끼는 감정을 선생님한테나 목사님한테나 아니면은 이렇게 든든한 이모나 고모나 믿을 만한 분한테 너네 감정을 솔직히 얘기하는 거 좋아. 이렇게 모든 아이들이 다른 감정 아닐 거야. 너네 친구들 중에서 이혼 가정의 친구들 중에서 어떤 친구는 차라리 부모님하고 같이 살 때 두려움도 많았고 화나고 더 혼란했기 때문에 또 엄마 아빠 눈물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혼이 정해졌을 때 오히려 편안함을 느낄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약간 슬프고 또 약간 마음이 놓여지고 또 어떤 아이들은 진짜로 속상하고 왜냐면 엄마 아빠가 너무 사이좋다가 갑자기 이혼했을 경우 너무 슬프고 너무 충격이 크고 여러 종류가 있을 거야. 이 모든 게 다 정상이거든. 그거를 어른한테 믿을 만한 어른한테 솔직히 한번 표현해봐. 그리고 나한테도 한번 얘기해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 모두는 화가 나고 너네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이모도 모든 사람들이 화도 나고 슬프고 외롭고 그럴 때가 있어. 그러니까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말하고 또 이렇게 우리 성경 이야기의 아버지처럼 이렇게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랑을 베푸면서 또 우리 이야기 나눴던 데이비처럼 누구 나랑 비슷한 사람들 아니면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찾아서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의 아픔은 더 빨리 날아갈 수 있던 거란다. 알았지? 다음 시간에 또 보자. 안녕.